대한민국 세 번째 개항 도시. 세계와 한국을 잇는 도시 인천. 한국 근현대사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지난 인천의 100년의 기록. 그 인천으로 특별한 동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화요일,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경인교육대학교.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그리고 민주로드라는 이제 주제로 인천 민주화운동 센터하고 경인교대 그리고 인천 성관이하고 공동으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학생들 이제 30여 명이 함께 할 건데요. 그 인천 지역의 그 중구 동구권을 중심으로 그 3.1운동의 정신과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한 그 길을 함께 다니면서 그때의 정신과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그리고 민주로드. 제작진과 학생들은 먼저 집결지인 경인교대에서 탐방의 시작점인 인천 동구 배다리 마을까지 약 40분간 이동했습니다. 이번 탐방을 위해 제물포 구락부의 이희환 관장이 직접 학생들 인솔과 해설에 나섰습니다. 배다리 마을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인천 창녕초등학교. 붉은 벽돌과 화강암 장식이 인상적인 건물. 이곳이 바로 오늘 탐방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건물 자체가 인천시 유형문화재 16호인 창녕초등학교 본관동. 1907년 5월 6일 개교된 인천 지역 최초의 공립학교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때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 전체를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녕초등학교의 본관. 그 안에는 지난 110여 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과 실제 사용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번 탐방의 시작점으로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1919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창녕학교에서 인천에서 최초로 3.1 만세운동에 횃불을 들었던 학교가 바로 이 학교.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여기 사진에 남아있는 요 네 분의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1919년에는 나이가 많은 만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18살, 뭐 17살, 16살 그런 못 배우니까 이제 늦게 학교 들어가서 배운 학생들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여기 일본인 선생님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동맹으로 학교를 수업을 중단하고 우리 횃불 들고 나가자. 다시 교실 밖으로 나온 학생들. 학교 밖에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명진이라고 하는 18살짜리 청년이 오늘은 이 학생들과 함께 동맹 파업을 벌이자 해가지고 뛰쳐나가서 이 앞에가 그 당시에는 배다리 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시민들께 안내고 한 3일간 농성을 전개를 했었고요. 시위를 전개했고. 학교에서 나와 이동한 곳은 배다리 마을 골목.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된 이후 개항장에서 밀려난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조선인 상권의 중심지를 이룬 곳입니다. 그 상권의 중심에는 조선 최초의 성냥회사 조선인촌이 있었습니다. 인촌이라는 게 뭐냐면 조그만 마디에다가 인을 붙였다. 그런 의미로 성냥을 의미하는 옛날 일본식 표현인데 조선 인천 주식회사의 여공들이 너무나 힘든 노동을 임금도 얼마 받지 못하고 가혹하게 노동을 일본 사람들이 시키니까 성냥 공장 여공들이 파업을 그렇게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에는 선구적인 노동운동의 자연발설적인 노동운동의 시작이었죠. 노동운동이 단순히 임금을 많이 달라는 것뿐만 아니고 일본인 간부들에 의한 민족적인 억압,
이것에 대한 항의라는 의미도 같이 있기 때문에 민족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당시 조선 인천을 기억하기 위해 배다리 마을 밖에는 특별한 건물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바로 옛 동인천 우체국 건물을 활용해 만든 배다리 성냥마을 박물관입니다. 그 옛날 시골에 놀러가면 집집마다 꼭 하나씩 있었던 성냥들. 성냥의 역사와 제조 공정, 배다리 마을에 있었던 성냥 공장 등을 알 수 있도록 전시해놨습니다. 걷는 곳마다 역사의 발자취가 묻어나는 인천. 이렇게 직접 걸으며 보고 배우는 학생들을 보니 길 위의 학교란 말이 떠오릅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답동성당. 1890년대에 건축돼 한국 성당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하나로 명동성당을 건축한 프랑스 코스트 신부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이곳은 인천 지역 민주화 운동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답동성당에 봉직하는 성직자들이 민주화 운동의 주체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나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인천 지역의 주요 투쟁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신 독재에 항의하는 민주화 운동을 지켜주는, 보듬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카톨릭 교회죠. 서울에 명동성당이 있죠. 명동성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인천에서는 이 답동성당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어서 도착한 곳은 한 중화 요리집. 이곳은 인천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화 요리집 가운데 하나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중화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에 들뜬 탐방 단원들. 배가 많이 고팠는지 참 맛있게도 먹죠? 식사 후 찾아간 곳은 인근의 한 주택가. 이곳에 백범 김구 선생이 투옥 생활을 한 인천 감리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청년 김창수, 황해도 치아포라고 하는 나루터에서 자, 일본임에도 분명한데 한복으로 이렇게 가장한 칼을 찬 일본 사람을 발견하고서 저놈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자객이구나 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고 한 주먹으로 때려 눕혀 죽여버렸어요. 아주. 김창수가 여기 2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인천에 1898년 2월 3월 달에 탈옥을 했는데 그 이후에 김창수는 한 번도 잡히지 않았죠. 한 번 잡혔는데 그때는 이름을 김구라고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옛날에 탈옥한 그 범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지나쳤으면 아무도 몰랐을 이것. 바로 인천 감리서 건물을 지탱하던 디딤돌입니다. 이어서 오늘 여정의 종착점으로 온 학생들. 인천 중구 계항거리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인천 중구청입니다. 개항 당시 일본 조계진의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일본 영사관이 있던 곳으로 오늘날 인천 중구청의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1960년 4.19가 일어났을 때 4.19의 인천 시민들의 그 뜻을 모아서 정부에 알리려고 하면 바로 인천시청으로 모였었어요. 탐방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반가운 얼굴. 인천 중구의 홍인성 구청장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인천의 개항 이후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사실 세대가 이어져 가야 되고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역사는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으면 역사의 흔적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일제시대의 강점기에 고생했던 부분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되찾았듯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업체험을 왔는데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역사가 많이 남아있는지 몰랐고 교과서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실제로 보니까 또 느낌이 남달라서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교사로서 역사를 나중에 가르칠 텐데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실감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인천 중구와 동구. 경인교육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 땅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희생한 선열의 넋을 기리며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본 특별한 동행이었습니다.